안녕하세요, 이빵입니다. 30만원대 무선 이어폰 구매를 고민한다면 보통 애플 에어팟 프로 많이 떠올리시죠? 강력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애플 디바이스와의 연동 편의성이 워낙 좋아서 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이폰 15 출시와 함께 에어팟 프로 2세대도 USB-C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에어팟 프로 3세대 출시 계획이 없으니 새로 이어폰 구매한다면 지금이 적기인 듯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선택지를 제안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인이어라 부르는 유선 이어폰인데요. 왜 방송이나 콘서트에서 가수들이 귀 뒤로 넘겨 착용하는 바로 그 이어폰이에요. 이 인이어의 장단점은 매우 확실합니다. 단점은 유선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고요. 반면 장점은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음악과는 완전히 컬이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알겠는데 장점이 뭔 댕소리 싶으시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 건데요. 에어팟 프로 2세대 USB-C 구매를 마음 먹으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신 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유선 인이어는 가수들이 공연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공연 무대는 스피커들의 음향이 매우 크기도 하고 객석을 향해 배치되다 보니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하는 보컬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이어를 거의 필수로 착용합니다. 보컬이 인이어로 자신의 목소리나 연주되는 악기 소리를 잘 들어야 하니 분리도나 해상력이 좋은 고급 사양의 제품들이 많아요. 에어팟 끼고 노래하는 가수 봤어요? Nope. 못 봤죠? 그런 인이어를 일반인들, 음악 감상 취미를 가진 리스너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입문용 가성비 인이어죠. AKG의 N5005, 502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200불 정도면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유선 인이어는 무선 이어폰이랑 유닛은 똑같이 생겼지만 주렁주렁 귀찮은 유선 케이블이 있어요. 제품 패키지를 봐도 기본적으로 유선 케이블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2.5파이, 3.5파이 사이즈의 기본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케이블과 음역대를 조정할 수 있는 필터도 있어요. 착용은 이렇게 귀 뒤로 케이블을 넘겨 착용하면 돼요. 착용법 때문에 오버이어 이어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선 인이어는 케이블 때문에 일단 귀찮습니다. 이게 무선에 순응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외출할 때 줄을 달고 나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특히 여름에 후덥지근한 날씨에 반팔 입고 인이어를 착용한다? 레알 큰 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FW 시즌이잖아요. 가을이나 겨울에는 외투 안으로 손을 쏙 넣으면 이어 유닛이랑 케이블만 귀 뒤로 살짝 노출돼서 인이어 착용 적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며 주렁주렁 케이블을 달고도 인이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한 번 들으면 포기할 수 없는 음질 때문입니다. 에어팟 프로 같은 무선 이어폰은 블루투스의 태생적인 한계로 절대적인 음질 성능이 떨어져요. 우리가 에어팟 프로를 귀에 꽂고 스포티파이에서 재생 버튼을 터치하면 바로 음악이 흘러나오지만요. 이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거나 스트리밍되는 디지털 음원들이 AAC 같은 코덱으로 압축된 채 블루투스를 통해 에어팟 프로로 전송됩니다. 에어팟 프로 내부에서는 압축된 음원을 디코딩 과정을 거쳐 원래대로 풀어주고요.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로 변환되어 우리 귀가 듣게 돼요. 디지털 음원을 블루투스로 에어팟으로 보낼 때는 손실 압축되기 때문에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인이어는 블루투스를 거치지 않고 별도 유선 연결된 고사양의 덱을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되므로 손실이 덜합니다. 여기에 더해 블루투스 이어폰은 그 작은 유닛에 덱이나 마이크, 배터리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음향 구현을 위한 구조 설계에서도 유선 인이어가 유리해요. 그래서 실제로 에어팟 프로와 인이어를 비교해서 들어보면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웬만한 막귀가 아니라면 이 502 수준만 되어도 에어팟 프로 대비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 들리던 드럼이나 심벌 등의 저고역의 소리가 정확히 분리되어 내가 막 애써 그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들리게 되고 더 높은 해상력을 느낄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로 비교해서 얘기하면 HDR로 제작된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요. 특정 장면에서 어떤 사람은 SDR TV를 써서 태양이 있는 하늘을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또 다른 HDR TV를 사용하는 사람은 빛이 나는 태양의 디테일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다가 유선 인이어를 쓰며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요, 기존에 자주 듣던 음악을 다시 찾아 듣게 돼요. 이게 이런 소리가 났었나? 이런 느낌이었나?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차이가 진짜 심한 곡들이 있어요. 정말 이걸 느끼면 에어팟으로는 다시 음악 못 듣습니다. 진짜예요. 무선 인이어의 또 다른 장점은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은 사람이 붐비는 장소들, 블루투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끊김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심하면 한동안 아예 재생이 안 되는 빡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출퇴근 지옥철이나 번화가가 그렇죠. 유선 인이어는 당연히 유선이다 보니 끊김 없이 방해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아주 편안합니다. 유선 인이어로 음악을 들으려면 원래는 3.5파이 이어폰 잭이 스마트폰에 있어야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어폰을 직결할 수 있는 3.5파이가 아예 없죠. 그래서 덱이라는 걸 써야 합니다. 덱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에어팟 프로에는 내장되어 있지만 유선 인이어에는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내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라면 라이트닝 포트와 덱을 연결하고 덱에 3.5파이 이어폰에 유선 인이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덱을 꼬다리 덱이라 부르는데요. 유선 인이어를 즐기는 가장 저렴하고 편한 방법이지만 핸드폰에 덱을 연결해서 케이블이 주렁주렁거리는 불편함이 있고, 꼬다리 덱이 전력을 스마트폰에서 땡겨 쓰기 때문에 폰 배터리가 광탈하는 부작용도 있어요. 이런 유선 인이어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블루투스 덱을 사용하는 거예요. 라이트닝 포트에 덱을 연결하지 않고 블루투스로 덱을 연결하는 게 꼬다리 덱과의 차이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블루투스 덱에 인이어를 연결하면 불투덱만 별도로 주머니에 넣고 꺼낼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볼륨이나 곡 넘김 등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에어팟 프로를 쓸 때랑 비교하면 작은 사이즈의 불투덱 기기만 하나 추가되는 거죠. 이 방법이 편의성과 음질을 다 잡을 수 있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유선 인이어 이어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요점 위주로 설명해봤어요. 결국 이어폰 시장의 큰 흐름은 무선이지만 무선이 커버하지 못하는 음질이라는 명확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선 인이어 시장은 지속될 거예요. 중국산 차이파이는 물론 전통의 음향 브랜드에서 새로운 제품이 꾸준히 출시될 거고요. 잠깐 유행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취미로 즐길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불편하게 유선 이어폰을 써? 난 무조건 편리한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에어팟 프로2 USB-C 버전을 구매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프로듀서가 의도한 음악을 듣고 싶어. 들리지 않던 소리들을 들어야겠어. 음악 감상이란 취미를 더 밀도 있게 하고 싶으시다면 유선 인이어 구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미리 유선 이어폰 착용해볼 수 있는 청음샵으로 지금 런하세요. 런.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스킵 없이 봐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 빠이!